안녕하십니까.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소속은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주로 10년 동안 제가 이제 현업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한 20편 정도 반도체 분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관련해서 2권을 썼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다시 돌파했다가 예. 또 약간 6만 9천 얼마 이렇게 해서 머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수주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때 며칠 전에.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파운드리 분야에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경기현 사장님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 사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메모리는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이 넘버원이라고요. 지금 40%가 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저항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50% 이상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예, 상당히 지금 뭐 10% 내에 약간 넘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따라잡을 수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한 4, 50%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3, 4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 TSMC를 따라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도 지금 불과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30년까지 10%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최소한 뭐 지금 한 몇 프로에서 5%, 10%만 간다래도 엄청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또 시장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성장률도 상당히 높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너무 이제 클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도 반드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너무 이익률이 낮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많을 때는 50%가 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40%는 됩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1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이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 EUV 공정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 이쪽은 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률도 높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다소 시간은 좀 걸릴 수 시간은 걸립니다. 바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경계현 사장님께서도 5년, 빠르면 5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2028년입니다.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025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25년?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보시면 이제 2나노 반도체가 이제 양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TSMC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인텔도 그때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어느 정도 삼성이 앞서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GA 방식을 먼저 했잖아요. TSMC는 아직도 핀팻. 네. 이번 2나노 때부터 이제 GAA 방식을 도입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가지예요. 뭐냐면 일단은 차이를 그때 이제 벌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요를 자체는 TSMC를 넘어섰어요. 3나노 공정에서도 지금 수요를 보시면 이제 삼성이 60%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TSMC는 한 55%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2025년도가 되면 그때 이제 TSMC가 양산을 만약에 이제 딜레이 해버리면 상당히 그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삼성에. 네. 그래서 만약에 2026년 이렇게 이제 양산이 딜레이 돼가지고 늦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격차를 더 벌 수 있는 거죠. 삼성이. 그러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번째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TSMC는 핀팻에서 GA 방식 바꾸면서 이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똑같이 이제 TSMC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10% 20% 이거밖에 안 나온다면은 삼성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이를 상당히 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2028년도 이제 또 두 번째가 기회가 되는데요. 그 기회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1나노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1나노 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먼저 이제 삼성이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율에서 또 앞선다 그러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8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 파운드리한테. 예. 그 어떤 회사가 예. 일을 사업 활동을 벌일 때 그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있죠. 예. 그 있죠. 안에 이제 주요 플레이어 2등으로 들어가 있는 예, 예.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도 파이 자체가 커집니다. 그 매년 보시면 파운드리 시장 성장성이 1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EUV 공정, 7나노 언더대 공정들은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2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도 커지고 그다음에 마켓시어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잘하면, 물론 잘하면. 네. 예. 그렇군요. 그럼 또 주가는 또 선반영할 수 있고 예, 충분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요즘에 디램도 예, 예. 재고나 이런 것들도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시적인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좋아지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디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되면 이제 대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게 되면.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징조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리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PC라든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불황이잖아요. 지금 돈을 안 써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도 올해 바꿔야 되는데 뭐 내년에 좀 좋아지면 바꾸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영향이 있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경기가 좀 좋아져야만 사람들이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군요.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그거 디램 부분 또 이제 예. 호재가 좀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익숙한 HBM 같은 것도 상당히 시장이 좋죠. 그 HBM 같은 경우는 예. 이게 TSMC가 예. HBM을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HBM을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TSMC가 HBM하고 그다음에 GPU를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2.5D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먼저 맡기고 SK 하이닉스가 또 TSMC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했겠죠.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는 거죠. HBM을.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누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겠죠. SK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TSMC로 보내겠죠. 그래서 보내면 이제 TSMC가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GPU는 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TSMC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같이 이제 패키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GPU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GPU는 지금 이제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제조는 TSMC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근데 거기 패키징을 하려면 HBM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HBM 부분만 이 삼성이랑 마이크론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했어요. 삼성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잘 못 본 거예요. 이게 커질 거라는 예측을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 말에 이제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됩니다. 그럼 HBM에 쓰리가. 수요가 넘쳐가지고요. 예, 예. TSMC가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 있는데 GPU가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TSMC가 지금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 예. 패키징의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BM하고 GPU는 있는데 이걸 패키징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패키징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HBM은 안 딸리는 거고. 그거는 문제 없죠. 아.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캐파가 안 되니까 아무리 뭐 많이 갖다 줘도 못 하는 거예요. 네, 패키징인데.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그 늘리는 시점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패키징을 하고 다시 엔비디아에게 넘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또 GPU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주문은 아직까지는 안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번에 받은 게 뭐냐면 그 삼성이 이제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TSMC처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H큐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I큐브라는 게 있어요. 네. 요번에 하는 건 이제 I큐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GPU에 HBM을 옆으로 놔가지고 이제 패키징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I큐브 뭐 4다 그러면은 HBM이 4개가 옆에 들어갑니다. 2개, 2개, 2개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갑니다. 8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8 같은 경우에는 I큐브 8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삼성이 맡은 거는 그 패키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HBM 만들고 있잖아요. 메모리 사업팀에서. 아.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턴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삼성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그 GPU를 생산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TSMC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캐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또 그걸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은 GPU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이제 거기에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건데 모든 걸 일괄적으로 턴키로 한다라면 엄청난 메리트죠. 아.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노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중에는 고려하지 않을까. GPU까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엔비디아 GPU를 맡았다가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생산 안 하는 거는 예. 뭐 수율의 문제였던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로 보시면 그 패키징이라든지 삼성보다는 이제 TSMC가 일단 낫죠. 아. 예,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이쪽에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역량을 많이 갖췄어요.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힐 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HBM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예 보시면 네. 작년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높았어요. 50%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0%, 나머지 10%가 마이크론 이렇게 했어요. 또 올해 보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SK 하이닉스가 53% 약간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비슷하고요. 왜 그러냐면 HBM 같은 경우에 3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HBM3를 지금 이제 올 말에 이제 양산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샘플 테스트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5년 이상, 3년 이상 간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GPU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키징 능력이 기본적으로 삼성보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의 어떤 그 테크닉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그쪽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더 복잡합니다. 패키징 자체도.
하기 때문에 더 하이테크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삼성이 지금 훨씬 더 앞서 있죠. 패키징도. 그다음에 또 GPU도 생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인치 파운드리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히스템 IC 8인치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중국향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작년에 이제 인수한 키파운드리 이것도 이제 8인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미국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고 있는데 이제 8인치이다 보니까 첨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UV 공정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는 뭐 예. 회사의 그런 전략이라든지 뭐 재무적인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뭐 있기 일단은 때문에.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하려면 음. 기술력도 높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음. 근데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능력이 되죠. 하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원래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UMC 같은 경우도 고려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회사 어떤 뭐 자본금이라든지 능력에 비해서 너무 하이테크인 거예요. 하다 네. 보니까 포기를 한 거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있고 인텔이나 뭐 TSMC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 하나만 해도 2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NA 장비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장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HBM 이쪽은 그래서 수율이 잘 나오나 보네요. 삼성전자가. 예. 뭐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메모리 쪽은 워낙 그 수율 자체가 좋아요. 워낙 좋아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메모리 수율이 90%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쪽이 예, 좀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아.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예, 그럴 것 가능성도 같아요. 없다. 올해 1분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9.9%였어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11.7%로. 상당히 뭐 그래도 뭐 올라갔죠, 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불황 시점에서 마켓 시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수주를 많이 받은 거죠. 음. 고객들이 최근에 보시면 뭐 삼성이 수주를 많이 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모빌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기업이라든지 이쪽 반도체들을 많이 수주했습니다. 여기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1분기에는 60%였는데 60.2%였는데 2분기에는 56.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줄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죠. 매출도 줄었네요. 예, 매출도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4나노 반도체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발표하고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미국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리조나 이쪽에 이제 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1년 딜레이 됐어요. 양산 시점이. 원래는 2024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2025년도로 1년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인력들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TSMC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대만의 문화하고 미국에 있는 문화가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막 삼성처럼 막 야근도 막 시켜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네. 그게 예전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푸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만에서 막 데리고 간다고 막 예, 그러지 그런 않았어요?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렇구나. 뭐 미국에 있는 인력들을 또 대만에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원래 늦게 시작을 했지만 2024년도에 지금 양산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데요. 그로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최초로 이제 먼저 수주를 한 거예요. 네. 삼성 파운드리에서. 예, 첫 고객입니다.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삼성 파운드리는 이미 공장이 있어요, 미국에.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오스틴 공장 있잖아요. 같은 그렇구나. 텍사스 주인데요. 오스틴에 공장이 있어요. 파운드리 생산하고 있다고 이미. 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문화에. 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미리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요. 오스틴하고 뭐 필러 공장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대로 2024년도부터 양산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예. 일정 그대로요? 일정 그대로. 야,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고객도 아까 말씀드린 그로크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수주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제 먼저 양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격차를 점점 더 줄여갈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하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맞아요. 협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매출 포션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자율주행차 이쪽은 또 삼성에서 많이 맡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5나노도 지금 맡았고, 예,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맡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에 또 차량 관련해서 들어갈 부품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MLCC, 뭐 적층력, 콘덴서, 뭐 삼성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테슬라의 자동차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그 자율주행차에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편한 거죠. 그렇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이 최악이고 예, 이제 조금씩 좋아질 일만 남았다.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마켓시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주가 추이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저희 그 삼성전자의 고점이 9만전자잖아요. 예, 10만전자를 못 갔는데 그 증권사 미디어들은 이제 9만전자 리포트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9만전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뭐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뭐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와, 그 정도로요. 빠르면 빠르면. 늦어도 뭐 2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2025년. 예. 그때는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잘해야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메모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일단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메모리 시장 자체도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라가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분명히 파운드리가 받쳐주고 시스템 SI 사포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각광을 받는 게 HBM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HBM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몇 년간은 SK 하이닉스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먼저 잡았다고요. 하다 보니까 뭐 삼성한테 준다 해도 그 물량을 SK 하이닉스 쪽에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검증이 이미 됐거든요. 네. 일단 고객들은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처음에 물량을 소량을 줘가지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물량을 좀 늘립니다. 그때 늘리는 거고. 그리고 또 괜찮네 하면 또 늘립니다. 네. 그리고 괜찮네 그러면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늘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더 수준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몇 년간은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요. 보시면 올해 아마 10% 정도 HBM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중에서. 원래는 7%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중반만 해도. 근데 이게 훨씬 더 성장을 했습니다. 10%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2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올해. 그리고 내년 되면 2배 정도. 계속 2배 이상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와. 예, 그러면 약간의 뭐 마켓시어가 떨어지더라도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HBM 시장 전망 보시면 2023년도에 2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요. 이게 2028년이 되면 63억 달러. 3배 이상 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음. 워낙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업들이 서로 막 뭐 GPU 먼저 맞아요. 달라 난리가 맞아요. 났어요.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 와,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예.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음. 뭐냐면 아무리 생산을 해도 이게 어.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야,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면 아마 더 매출이 올라갔을 겁니다. 야, 예. 그렇구나.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이게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건을 못 팔면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예. 그 설계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제조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긴 패키징- 하지만 예. TSMC에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유형으로 예. 나오는 거니까 예. 맨 마지막에 엔비디아 로고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로 봐야겠구나. 예. 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거니까 예. 실적을 못 올리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어. 예. 너무 많습니다. 달라는 데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한편으로는 이제 HBM이 뭐 기존 메모리 반도체보다 뭐 최대한 10배까지 뭐 비쌀 수도 있지만 예, 막 예. 그렇게 수요가 넘치니까요. 예. 근데 뭐 매출 비중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예. 아니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한 보시면 한 7% 정도 해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 적긴 시장- 적네요. 예,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또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더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10%까지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야, 올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2배 성장을 했고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2배 이상 성장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예.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되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변하잖아요. 예. 뷰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작다, 예.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또 어떤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예. 적자폭이 컸는데 예. 이 HBM 때문에 그 적자도 예. 다 만회한다, 뭐 그 정도까지도 막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DDR5가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또 DDR5를 잘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12%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DDR5가. 네.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아마 DDR4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초 이후에는 아마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이 거의 최악이다라고. 예, 그렇게 봅니다. 무릎 이하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분명히 내년 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 예. 주가 추이하고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시면 주가 이게 10년간 추인데요. 네. 4년 전에도 불황이 한번 왔었어요. 그때 2020년 초에 끝났는데요. 네. 보시면 2020년 초에 이제 불황이 끝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조금씩 불황이 지금 거치고 있는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올라가. 예, 내년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삼성보다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위주이거든요. 맞아요. 95% 정도가. 하다 보니까 메모리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내년 되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020년 저 때 코로나 이후에 확 오른 게 예.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예. 거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터지면서 그렇죠. 수요가 엄청났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올라간 거고 예. 이번에 기존 반도체에서도 디램에서도 올라갈 거고 예. 거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HBM이 예. 막 2배씩 3배씩 커지면 예, 예. 더 올라갈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4년마다 불황이 오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고민이 그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디램하고 최근에 뭐 낸드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네. 디램에 너무 이제 매출이 높다는 거죠, 비중이. 아, 그러니까 디램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낸드 쪽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많이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엄청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파운드리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지금 캐파가 2배가 늘었습니다. 인수한 것 때문에.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밝은 미래를 이제 전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낙관적인 뷰를 갖고 계신데 혹시 그 권영하 교수님은 반도체 소부장도 예, 여기 예.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예, 예.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가 예. 그 HBM 밸류체인 기업 소부장으로 예, 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데도 보시나요? 예. 제가 상당히 그 전에도 한번 다른 채널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기술력에서 앞서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보면 이제 한국이 이 장비 어떤 그 퀄리티라든지 어떤 기술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장비에 보시면 80%가 다 수입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그렇게 갖고 와요? 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메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한 기업들이 뭐냐면은 뭐 램 리서치라든지 ASML 그다음에 또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이 기업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장비 보시면 메인 장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증착 장비, 시각 장비, 그다음에 포토 장비거든요. 이 세 가지가 메인 장비예요. 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장비들은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국내 기업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은 그런 장비들이 아니에요. 주로 뭐 후공정이라든지 맞아요. 니치 마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거의 뭐 전 세계 탑 기업들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그래요. 예.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그렇구나. 기업은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AFM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자 현미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보시면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시료를 볼 때 1000배 정도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자 현미경입니다. 이건 뭐 일본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수십만 배 정도 볼 수 있어요, 시료를. 근데 원자 현미경은 수천만 배를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 파크 시스템즈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와, 엄청나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공정이 보시면 상당히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2나노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2나노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는 거죠. 다른 장비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착이라든지 시각, 뭐 평탄화 공정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정 과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 자체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의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오히려 뭐 TSMC나 이런 데서 너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반도체 장비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바이오 산업 이쪽에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불황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30%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야.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 예, 이런 예. 것들도 밝은 우리나라에 예. 좋은 게 많이 있네요. 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변수에 의해서 뭐 지금 뭐 기업이 잘한다는 해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수라는 게 안 좋은 게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본다라면 만약에 기업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기업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조해 주신 게 반도체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 차량용 반도체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게 공급이 못 따라간다. 예. 그래서 막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딜레이 되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네. 예, 1년, 2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좀 맞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주문을 받으면 뭐 생산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납기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도. 그 MCU 같은 경우도 납기가 1년 됩니다. 네. 제가 어제 한 업체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네. 지금 납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MCU 같은 경우에
MCU가 차량용 반도체 메인 반도체거든요. 그게 지금 뭐 업체 이름 말해도 될까요? 예, 아무튼 유럽에 있는 N사인데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입니다. MCU 납기가. 그래요. 예. 상당히 기네요. 이것도. 예, 길죠. MCU가 가장 이제 납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확대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전기차 지금 침투율이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가 지금 전기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에 3대가 넘어요. 전기차가. 근데 이게 급속도로 이제 앞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이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는 보통 이제 반도체가 한 1000개 정도 쓰이는데요. 이게 3단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뭐 3000개까지 반도체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3단계 기아차에서 지금 EUV9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단계가 도입이 되거든요. 올해부터.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도 수요가 훨씬 더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디어에서는 예.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하고 뭐 예. 살 사람 다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예, 예. 그런 거는 좀 그거는 뭐 음. 경기 영향 때문에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왜냐면 대세다. 예, 대세고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전기차 아니면 수출 못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몇 년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교수님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예.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8인치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성수 공정의 반도체, 기존에 있는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첨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EUV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쓰이는 반도체인데요. 그쪽은 또 이제 별도의 시장입니다. 새로 생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하면 이제 표에서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없네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95%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인피니언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가장 높습니다. 시장 마켓시어가. 인피니언은 이제 주로 MCU보다는 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에 강한 회사예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NXP가 있고요. 그다음에 르네사스가 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이 5개 기업이 메인입니다. 왜 예.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예전엔 작았기 때문에 진입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쪽 8인치 주로 웨이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차량용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스펙적으로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으면 이게 수지 타산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술 개발하는 것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일반 반도체보다 더 깁니다. 네.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증 같은 것도 다 획득을 해야 돼요. 이런 복잡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전문적으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5개 기업들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 그러면 첨단 공정도 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쪽은 또 새로운 주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유명한 데가 이제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 그쪽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V2X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V2X도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상당히 그 EUV 공정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쪽은 반도체 성능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 앞선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예. 우선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요 말씀해주신 5개 그렇죠. 글로벌 이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예. 거고. 그러면 지금 막 나오는 뭐 테슬라라든지 예. 뭐 GM, 뭐 현대기아차 EV, 뭐 5, 9 예. 이런 것들은 다 요 우선 90정 80. 근데 이제 차량용 그 반도체가요. 이게 시장 자체가 양분돼 있지만 차량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공정 반도체도 쓰이고 첨단 반도체도 네. 쓰이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테슬라나 이런 데도 다 여기 예, 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음. 수량만 줄이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아. 선수 공정 반도체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도 써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늘어납니다. 수량이. 음. 한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양쪽 시장 다 늘어납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도 들어오면 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 기존에 했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했던 그러니까 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음.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시장이. 그 첨단 반도체는 어디에 예. 쓰이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그쪽에 그런 쓰이고요. 쪽으로. 그다음에 아다스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쪽에. 또 앞으로는 V2X 지금도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도 첨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그 자율주행 예. 그쪽도 이제 교수님께서 책을 또 써서 거기 예. 좀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 향상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최근 맞나요? 많이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과연 맞아요. 5단계 자율주행차 될 거냐 불과 몇 개월만 해도 이거 되겠냐. 뭐 생명이 걸려 있고 예.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불과 몇 어떻게 개월 사이에 그냥 바뀌어 버렸거든요. 생각이 그거 어떻게 예. 되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또 빨라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 하겠다 이야. 그런 말을 또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 현대가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도 잘해요. 네, 지금 EV9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에 네. 지금 그 3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80km로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조만간에 지금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을 도입을 합니다. 네.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예,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할 것 같아요. 3단계. 그러면 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차량 반도체.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자율주행 그쪽은 좀 첨단 쪽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쪽을 좀 주도할 그런 예.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퀄컴이라든지 아, 엔비디아, 삼성이 삼성.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렇게. 예, 예. 왜냐면 얘네들이 할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아예 시장 자체가 다르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쪽 공정은 EUV 공정을 써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근데 설계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물론 뭐 진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도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성장률이 20%가 막 넘어요. 오. 예. 그러니까 굳이 20%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시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더 좋아져. 지금만 이쪽만 해도 충분히 뭐 충분한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다른 반도체로 또 전환하겠죠. 이런 기업들도. 근데 아무튼 10년간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예. EUV 장비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런 거조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돈 자체가 많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또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력이 안 되는데 경쟁할 이유가 없죠. 네. 뭐 삼성이나 뭐 엔비디아하고 퀄컴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죠. 이쪽 시장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이 막 예. 각광을 받고 이렇게 도입되는 거는 예.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도 핵심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칩은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차량이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차량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스스로 다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억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추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혼자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그러면 또 인공지능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게 뉴로모픽 칩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엔비디아잖아요. 예. 뭐 엔비디아가 대장이라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는 좀 퀘스천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10년, 20년 너무 멀어서. 예. 왜냐면 이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GPU보다는 또 NPU가 이제 글로 넘어갈 거거든요, 앞으로. NPU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습뿐만이 아니고 추론 이쪽에 강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NPU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 AMD 이런 애는 아직 안 돼요. AMD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예. 엔비디아의 벽이 너무 높다. 예. 차량용 쪽은 아무래도 지금 자일링스 인수한 다음에 AMD에서도 차량용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며칠 전에 예. 그 기사에 나온 게 예. 며칠 전에 이거 어젠가요? 그 중국 휴대폰에서 예. SK 반도체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중국도 화웨이죠. 화웨이에서 예, 7나노 반도체 나왔다는 맞아요. 얘기. 예. 예. 그럼 걔네들도 반도체 예. 상당히 기술력이 기술력이 올라온 거죠. 근데 아.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EUV 공정을 써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7나노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DUV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보다 이전 버전이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장비를 써가지고 이제 멀티 패터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패터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공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7나노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는 다 EUV 공정 써가지고 앞으로 뭐 몇 년 뒤에는 하이 NA 훨씬 더 나은 장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냐는 거죠. DUV 장비 써가지고. 예. 분명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경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요. 깨집니다. 분명. 그러면 그 7인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주목은 해야 되겠지만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EUV 장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고 있는 이상은 아마 경쟁은 하기 어려웠고요. 중국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50조 원이 그러니까, 더 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못 내요. 못 내.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때려 박아줄 때 성과를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그게 경쟁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삼성이나 뭐 이런 데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또 이슈가 예. 돼가지고 뭐 물론 이제 좀 경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 무역 제재 했는데 예. 그 뭐 무역 제재 그거 없이도 그냥 알아서 다 만드네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되게 막 불안히 여기시는 분들도 예, 뭐 약간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될 정도. 그 정도만.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또 투자 방송이니까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 반도체에다가 얼마 정도 넣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안정적인 주식 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주식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제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자체가 워낙 이제 거대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장해봐야 뭐 20%, 30%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지 뭐 10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떨어지는 것도 뭐 10%, 20%, 30%까지는 떨어지겠지만 아마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정 주식이고 그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에 투자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기업들 뭐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파크 시스템스 이런 기업들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기술력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2배, 3배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뭐 2배, 3배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질 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기업들 반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내년에는 반드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 뭐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불황일 때 원래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단기적인 어떤 시점이 아니고 3년 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많은 투자 성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역발상으로 네, 뭐 좀 욕할 때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많이 맞습니다. 예. 하잖아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음.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음. 들면 뭐 ASML, 파크 시스템스 음.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네.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려면 아마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가는 거죠,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